보신 대로 정부가 오늘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안의 핵심은 이 한국 기업이 이 배상금 지급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일본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한국 기업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 그랬죠.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기업이 여기에 배상하는 게 맞는데 일본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입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줄다리기를 지금 4, 5년간 해오다가 결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수용되면서 이것을 국내에서 한국 기업들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 때 5억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예. 네. 예를 들면 그중 절반이 포스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철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경부 고속도로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네. 그리고 소양강 댐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이런 이제 그 말하자면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측 기업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다가 예. 돈을 출연하고 네. 그 돈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국 측의 초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등과 이제 한국의 정경련, 일본의 게이단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양국의 청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적어도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일 양국 간의 미래 청년이라는 걸로 해서 미래 청년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측의 우리 경단련, 그다음에 네. 우리 측의 정경련이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미래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약간 밝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는데 네.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법원 판결 또는 지난 20년간 쌓아왔던 그런 피해자 지원단체의 어떤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논쟁도 남아 있고 사실은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어떤 갈등이 예. 재현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게이단련을 통해서 참가하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또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부터 지난 4년, 5년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하는 게 국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 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고 그러면 적어도 기부금 형식으로 일본 제철, 후지코시 그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기부금 형식으로 한일 양국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방안까지는 한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될 경우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난 부분이 또다시 뒤집어진다. 네. 말하자면 또다시 돈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또는 일본 제철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기금을 만든다 할지라도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네. 지금 상태로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로서는 적어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일본 측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기금을 내게 되면 이것은 배임죄에 걸릴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 기업 이사에 내에서 말하자면 사장, 회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인 기부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경단련에 그 말하자면 개인 돈을 지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유학가 있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이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데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런 지금 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를 들어 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제 전범 기업들이 뭐 기금을 조성하든 어쨌든 피해자들한테 직접 돈이 간다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양국 청년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면 배임에 좀 안 걸릴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적어도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면 가해자 기업들이 전범 기업들이 기업으로서 그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는 이것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면 일본의 35년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 측의 주장은 합법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기업이 공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본 측의 주장이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완강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지난 4년, 5년간 여러 가지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끌고 오지는 못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피해자들은 이제 그동안 일본 기업의 참여 또 정식적인 사과 요구해 왔던 만큼 굉장히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집회를 열어서 뭐 비판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로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번 이상 민간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도 몇 번 피해자를 가서 만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이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피해자하고 지원단체는 정말 이것은 일본의 기업의 배상, 사죄 하나도 못 받지 않았느냐. 이건 안 된다. 야당은 지금 굴욕이고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해가지고 뭐가 득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좀 약간 냉정한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적어도 법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측에서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재단에서 피해자들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인가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제 유현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받겠다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일체 일본 돈은 필요 없다. 한국의 돈은 필요 없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의 기금과 그다음에 전범 기업들의 사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법적인 측면하고 국민 정서 또는 이제 피해자와 지원단체의 입장 이런 것들이 엇갈려 가지고 오늘 발표가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갈등을 낳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 이야기로는 지금 뭐 상태가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안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양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 큰 양보를 한 셈인데 자, 그렇게 되면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일본이 해왔던 반도체 소재 예. 수출을 막는다거나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거를 했던 자, 그런 것들을 일본 쪽에서도 좀 풀어야 될 텐데 자, 그럴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측에서 말씀대로 지금 통큰 예.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뭐 빠르면 3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이제 셔틀 얘기를 재개하는 것이 지금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4월 달이라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5월 달에 있을 지금 그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업적으로 초청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랫동안 묵혔던 그런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은 상당히 적지 않은 소득은 소득입니다. 예. 또 이제 수출 규제도 남아 있는데 단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는 수출 규제는 이 대법원 판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일본 측의 입장이고 우리가 지금은 WTO 세계 무역 기구에다가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일본 측 입장은 뭐냐면 우리 측이 먼저 내리면 소송을 취하하면 동시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노력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출 부분은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짜 한국과 일본이 협상이 발전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그것은 평가를 좀 해도 양면성이 될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런 심각한 동북아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단지 이제 아쉬운 대목은 역시 20년 동안 피해자하고 지원단체가 싸워온 거 지난 4, 5년간 계속해서 한일 양국이 협상을 해온 부분이 충분히 당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이제 협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그 당시 대법원 판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대법원 판결, 국내의 사법부의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전제가 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그 기금으로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걸 보존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그 제안은 있었던 걸로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가 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 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게 되면 식민 통치가 불법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난 4, 5년간 서로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전환될지는 또는 이제 오픈돼가지고 전개될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